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왔죠.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약한 장세에서도 삼성전자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강보합권 뭐 플러스 2%대에서 아주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삼성전자는 정말 다시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반도체 반등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실적에서 단순한 영업이익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성과급의 충당금 영향으로 발표 숫자는 다소 눌려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제한, 본업의 체력,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반도체 회복이 얼마나 강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우리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견조한 흐름. 그래서 이건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실적의 핵심 이제 영업이익과 충당금. 이번에 이제 직원들 그 상여금 많이 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좀 살펴보고 롱 관점, 숏 관점. 이제 숏 관점이 굉장히 요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도. 그래서 제가 타이틀에 외국인의 매도의 의도 뭐 이 부분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변곡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장은 힘들지만은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성공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그 볼 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실적 발표 앞두고 견조하는 뭐 크게 견조하지는 않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조정이 굉장히 힘든 거죠. 일반인들한테는. 물론 우리가 아주 롱타임으로 간다면 견뎌낼 수 있는 부분이고 파동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그 파동을 보시면은 주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고 또 올라갔다가 옆으로 좀 횡보했고 올라갔다가 주고 이렇게 파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 파동은 조금 21선을 깨는 파동.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같이 그 어느 정도 수렴이 돼 있었는데 요번에 파동은 굉장히 그 위에서 그 21선을 깨면서 역배열이 아주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전체 그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 뭐 견조한 흐름이라면 되게 이제 하루 앞두고 나서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아랫꼬리를 좀 나왔다는 부분은 기대감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매도도 이 변곡점에서 좀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외국인의 그 매도의 의도까지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삼성전자를 좀 이렇게 베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다른 거는 제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메가 프로젝트가 이게 이제 뭐 변곡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지만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항상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나온 걸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전망이나 이런 부분 또 그 HBM4라든가 DDR5라든가 AI 메모리 수요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꼭지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 메모리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가 앞으로 과연 계속해서 이런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게 물론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3분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컨퍼런스 콜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아마 같이 발표할 건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보는 그 기준 라인을 봤을 때 일단은 그 아까 그 제가 오늘 그 견조한 이유, 그러니까 기대가 있어서 그 견조했던 부분이고 이제 실적 부분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지금 7월 7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의 변수이기 때문에 그 증권가에서 그 보는 그 영업이익 요 부분이죠. 이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장 그 화두가 요 84조에서 95조입니다. 그럼 내일 이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요 부분이 84조에서 92조란
겁니다. 뭐 어느 증권사는 이제 90조를 잡은 데 있고 또 총단금 제외하고 이제 메리츠 증권이나 뭐 키움 증권 한 100조 정도 잡았어요. 뭐 그러니까 80조에서 100조 사이라고 봐요. 100조까지는 저도 이제 100조를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100조까지는 아마 그 조금 3분기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지금 AI 서버라든가 HBM4 이 수요 견인이 굉장히 시장에서 큰 그 화두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매출은 뭐그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영업이익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게 80조에서 90조 수준을 보거든요. 80조에서 저는 뭐 95조까지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85조에서 95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상치보다 좋느냐.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예상치. 그럼 이 예상치의 가이드라인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가이드라인.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게 내가 85조, 뭐 낮게 보는 데는 80조까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되게 이제 요번에 그 삼성전자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게 분기점이라고 될 수 있는 것을 본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85조에서 90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85조에서 60조인데 저는 이제 85조가 나왔을 때 과연 여기서 외국인들이 그 어떤 걸로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엄청나게 때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80조까지는 완전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미리 반영됐다. 그런데 이제 90조 이상이 넘을 때, 86조부터 보는데 저도 86조 정도 보는데 이것이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외국인들 마음도 외국인들의 이 매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여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저는 뭐 주변을 볼 때 아직까지 뭐 AI 메모리 확대라든가 쇼티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85조 90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만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실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볼 때 그 전체적으로 주가 요새 목표가를 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200영 중에 하나는 실적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때 내일 만일에 여기서 이제 90조 이상의 그 실적을 가져간다. 저는 그래서 88조, 86조라고 했잖아요. 9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가져갔을 때는 외국인이 매도를 좀 멈칫하지 않을까 봐요. 왜냐면 그동안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충당금 나오니까 불안하니까 애들이 이익을 챙기자 먼저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일 가서 90조 이상이 나온다면은 왜냐면 얘네들도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같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생각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일 삼성전자가 90조를 가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른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른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외국인들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담감을 줄 수 있는데 뭐 시간점에서는 그 외국인 매도 여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90조만 나와줘도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이고 85조가 나오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5조 차이죠. 그래서 87, 8조 가면은 거기서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외국인들도 그동안은 줄창지게 팔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3분기에 대해서 이제 요 실적 이에 이제 그 변화는 틀림없이 나온다고 봐요. 3분기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3분기는 뭐냐면 그 실적을 갖다가 지금 이제 80조 구조인데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을 보는 게 요새 디램 낸드 값 20% 인상 그 협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얼마까지 보냐면 110조까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더 좋은 데는 여기다 뭐 114조, 4조까지도 플러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퓨처, 미래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볼 때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봐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15조인가 이렇게 이상 팔아왔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리베런싱이 끝났을 때, 그 리베런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왜냐면 살았는데 많이 오르니까 거기서 밸런스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 줄여 넣는단 말이에요. 줄여 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매매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일 삼성전자 부분이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게 90조라고 봐요. 그러면은 외국인들로 매도를 줄일 수 있다. 왜냐면 미국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은 미국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제일 중요하죠.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물론 저는 86조, 87조 밑에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더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비메모리 부분에 그 파운드리 시스템 부분이 그 LSI 쪽인데 거기가 이제 뭐 아마 적자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얼만큼 이제 메모리에서 받아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선반영됐다, 소분해서 뉴스에 팔았다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시장 눈높이가 높아갔다 하더라도 만일에 90조 이상, 100조까지 나온다면 저는 서프라이즈 이러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에 뭐냐면 그 서프라이즈, 그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피크아웃. 요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3분기 실적을 갖다가 분석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 분기 실적은 뭐 기대치나 예상치도 못할 수 있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거 봐요. 그 메타글로벌 뭐 이런 빅테크 움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죠. 메타가. 근데 뭐 구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 한번 저도 저희도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굉장히 수익이 났죠. 우리 그 특히 이제 그 방송에서도 그랬지만은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우리 그 전체적인 그 학습 거기서도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학습방에서 그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텔레그램에서 이제 그 수익이 계속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고 좀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로운 자국 모멘텀이 나오려면 한 90조 이상이 이제 나오면은 최근에 뭐 메가 프로젝트 뭐 경기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주가에 그 상당히 그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삼성전자의 그 지금 그 흐름을 볼 때 모든 걸 불식할 수 있는 것은 약 90조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많이 올랐어요. 우리긴 저도 뭐 봤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역사적으로 오른 거는 드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5천 원부터 이렇게 3만 5천 원, 35만 원까지 올라와서 여기서도 이제 계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서도 받는데. 예.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 게 빠지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의 매매예요.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고 올라가진 않더라도 매수 전환이 되면은 주변의 그 시장의 주가들도 굉장히 변화를 볼 수 있다고 봐야죠. 주변에. 왜냐면 지금이 이제 쏠림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엄청 계속 커왔단 말이에요. 1조 8천. 막판엔 좀 들어왔어요. 코스닥도 1,000원.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아주 정말 내 코스닥 부분 진짜 안타깝다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한 부분이지만은 개별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살아났을 땐 바운딩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가가 결국 삼성전자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물론 이제 실적 발표하고 외국인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일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늘어난다면은 뭐 여기서 크게 안 올라도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비축해놓고 팍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결국 외국인의 매도 축소 또는 순매수 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저는 반영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변곡점을 보는데 저는 중기적으로는 아직도 이거는 뭐 역사적인 어떤 산업혁명 이후에 이 메모리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볼 땐 처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AI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AI 부분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챗GPT 쓰고 뭐 제미나이 쓰고 다 쓰겠죠. 예, 아마 그래서 그게 정말 이 혁명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봤을 땐 피크아웃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건 아직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 AI의 혁명이. 그래서 피크아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뭐 여기서 이렇게 우측으로 뭐 아주 급하게 안 올라가도 돼요. 왜냐면 천천히 올라가주는 게 좋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보시면은 저는 뭐 50만 원대 이상까지 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다만 이제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가느냐. 일반 투자자분들은 주주분들은 한번 이게 흔들려보는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월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리도가 크단 말이에요. 이 괴리도가 큰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주가가 급등해버리면 거기서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 지켜주면서 20주나 20개월이나 60개월이나 조금 더 올라오면은 이렇게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탄탄해지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괴리도가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평 간의 괴리도 나타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바로 가버리면은 삼성전자가 이 괴리도 때문에 이 아래가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단기간에 어떤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피크아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AI 혁명이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인터넷 혁명 이거는 아니에요. 이유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주면서 이런 AI 쪽에 상당히 들어가게 되고 뭐 저도 뭐 채찌피나 보지만 로봇이라든가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이러한 메모리가 필요한 구간은 뭐 전력 반도체가 다 아시겠지만은 아직도 시작이다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최소한 삼성전자가 가려면 50만 원 이상 또 그때 가서 또 모르죠. 또 100만 원 간다 그럴지.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5만 원대에서 아직 10배를 안 올랐어요. 제가 볼 때. 저는 5만 원대부터 시작됐다 그러거든요. 모든 주식은 오르면 10배 정도 10배거가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차를 저는 50만 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내일 같은 경우 만일에 이제 그런데 또 3분기에서 실적이 커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110조 정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내일 외국인이 제발 이제 90조 정도 나와서 매도 그건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막 요새 많이 흔들렸잖아요. 흔들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조정이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게 피크아웃이냐 아니냐고 볼 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분기 때 3분기의 실적이 좀 전망치 부분이 나온다면은 뭐 추가로 주가를 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닝 서파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스닥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코스닥 그 하신 분들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 반도체나 소부장이나 그나마 이제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우리 같이 수익이 났겠지만 또 최근에 들어가신 분이 힘들 때만 그래도 저는 힘들더라도 갖고 있어라. 아직은 끝나지가 않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외국인의 의도를 봤을 때 그동안에 팔아온 것은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떴으니까 이익 챙기는 부분이 있지만은 기초의 실적이 있으면은 뭐 실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 주인 따라가잖아요. 강아지도 아무리 왔다 갔다 하다가도 다시 천방지축을 있다 다 주인 따라가듯이 마찬가지로 주가도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을 줄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을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1차 목표가는 50만 원대까지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 부분은 지금보다 더 좋지 않느냐. AI 혁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최근에 나오는 피크 아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 투자의 길을 가려면은 이런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심층적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과연 이제 성공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면서도 돈 버는 투자를 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제 본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전업 투자가도 많겠지만은 또 뭐 거액 투자도 많겠지만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하죠. 종목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주식탕 열면은 퇴근하고 장은 끝나 있고요. 좋은 종목은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시간 부족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문제는 볼 시간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 제가 볼 때 경험 부족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어떤 그 기준을 아직 세우지도 못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면 뭐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내가 사면 빠지고 팔고 나면 올라간다는 경험 한 번쯤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또 이런 고액 투자가나 필요한 거는 매일 수십 개 종목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주도주를 미리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요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자면서도 돈을 버는 투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그 주식에서 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수익을 크게 내고 뭐 사고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힘센 종목 찾아서 그 흐름처럼 이 복리를 키워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안 빠지고요. 손실을 안 보면서 수익을 볼 때 더 크게 보면은 복리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바로 제가 추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리처럼 키워가 나게 되면은요. 그 주식은 하루에 한 번 대박을 맞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좋은 종목을 선별하고 또 그 종목에 의해서 수익이 나면 그 경험을 쌓는 겁니다. 작은 수익을 쌓고 그 수익이 다시 투자 기회게 되면요. 계좌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대부분 이제 직장인 투자자는 여기서 막히죠. 차트를 보는데 지금 이게 눌림목인지 하락시장인지 헷갈립니다. 실적을 보는데 주가에 반영된 재료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과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많이 뭐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은 다 당연히 나고요. 저는 이제 핵심주로 했죠. 반도체. 또는 밸류체인가요? 그런 데서 다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소통방에서 최근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오른 종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최근에 우주항공주라든가 전선주 이런 거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사막코트에서 그래서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는 복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종목은 많습니다. 종목은 많은데 히든 종목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이제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의 그 기본적인 부분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따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바닥형, 상승형 뭐 이런 부분에 그 기업의 가치가 좋고
업종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를 찾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같은 반도체라도 여러분 해보시면은 똑같이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재료가 남아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잡한 이론은 아닙니다. 뭐 하루 종일 HTS 켜놓고 할 필요는 없죠. 문자 이런 것만 잘 보면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담는 계좌와 선별된 계좌를 담는 이 부분은 틀림없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는 것도 주봉상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종목군에서 수익을 요 자리입니다. 바로 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의 품격은요 운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선별된 종목만 담는 계좌가 시간이 갈수록 품격이 달라집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서 올라갑니다. 지금 늦었다고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의 품격을 바꾸고 싶다면은요.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치가입니다. 지금은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성공의 길을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 그 유튜브에서요 급등 종목의 비밀을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제가 보는 거 방송하시는 거 보시는 분들은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달려 있죠. 급등 종목의 비밀 요 아래 보시면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데스크탑 열기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 바로 여기서 쳤을 때 급등 종목의 비밀을 치시고 요런 그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공 투자의 길이 다 제공됩니다. 지금 클릭하시면요. 텔레그램 학습방에 들어오시면 계좌의 품격 또는 새로운 투자의 기준이 열립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상 레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